사진과 같은 유리블럭 표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모델링 방법과 표현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보시고 참고해서 여러분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모델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쪽이 파여 있는 유리블럭의 반쪽을 모델링 했어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도 둥글게 모델링 했는데 유리 물체니까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델링 했습니다. 시메트리 명령으로 뒤쪽으로도 이렇게 반대쪽을 만들어주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재질 아이디는 이렇게 1번을 줄게요. UVW는 박스 형태로 적용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사이사이에 매지가 있기 때문에 유리블럭이니까 이렇게 쌓아서 올리면서 매지가 생기는데 그 매지 표현을 위해서 유리블럭에서 특정 부분의 폴리곤을 떼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디태치하고 디태치할 때는 복사를 하면서 디태치하고 떼어낸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유리하고 똑같은 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푸시라는 명령으로 이 면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할게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보더를 안쪽에 있는 보더를 선택하고 브릿지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브릿지로 연결하면 이 선이 선택되어 있는데 엣지에서는 컨트롤 리무브로 저 엣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셔도 돼요. 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면 정리를 한다면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보더를 선택하고 프론트 뷰에서 스케일로 매지를 만들 때 그 넓이가 있잖아요. 그 넓이를 생각하고 키워주면 될 것 같고 면에서 보면 이 앞뒷면이 이렇게 있는데 앞뒷면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색상이 달라요. 그래서 뭐 색상이 검게 보인다면 면을 플립시켜서 뒤집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보더에 가면 바깥쪽 보더가 선택되어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버텍스를 눌러서 바깥쪽에 해당하는 점을 선택합니다. 웰드 세팅 명령으로 바깥쪽 모서리에 있는 점이 한 점이 될 때까지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한 점이 만들어지겠죠. OK 하고 프론트 뷰에서는 F3번으로 투명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모서리를 릭탱글로 이렇게 매지 크기에 해당하는 릭탱글을 그리고 그곳에 점들을 맞추는 작업을 해주시면 더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지면 도움받았던 릭탱글은 삭제하고 전체 크기는 200 사이즈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바깥쪽에 있는 매지 같은 경우는 재질 아이디 2번을 주고 유리에 합쳐줍니다. 그럼 유리블럭이 하나의 유닛이 만들어지는데 유닛에는 기본 재질을 적용해야겠죠. Vray 재질을 적용하는데 아이디가 2개니까 멀티서브 오브젝트 셋 넘버는 2개로 해서 기본 Vray 재질을 2개로 만들고 1번, 2번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슬롯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드 슬롯은 숨겨줍니다. 재질 이름은 입력하고 물체에 적용합니다. 나중에 유리만 디테일하게 조절하면 되니까 그때 유리만 디테일하게 조절해서 렌더링을 걸면 되겠죠. 유리블럭 같은 경우는 하나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것처럼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복사할 때는 저는 클론이라는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만들고 X방향으로 전체 사이즈가 200이니까 200만큼 보내면 이렇게 블럭이 만들어져요. 이쪽을 11개를 만들고 또 위쪽으로도 만들 건데 클론을 다시 한번 적용한 다음에 Y축으로 200 개수를 이렇게 늘려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10개를 할게요. 이제 유리 재질을 만들면 되겠네요. 첫 번째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유리 재질을 만들 건데 유리는 반사도 같고 완전히 흰색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조절하시면서 하시고 유리지만 글로스니스를 0.98 정도로 줘서 아주 멀리 있는 거는 약간 뿌옇게 보이게 그 다음 투명한 거는 완전 투명하게 하면 정말 투명한 물체가 되는데 사진처럼 약간 불투명한 느낌이 나게 하려면 투명도는 살짝 줄이고 글로시한 값도 0.85, 0.9 뭐 이 사이 값을 주시면 약간 글로시해지니까 그건 이제 작업마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물체가 지금 완전 투명한 색상이니까
포그 컬러를 이렇게 녹색 계열이나 유리가 표현될 그 색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뎁스에서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해 주게 되면 이 유리 재질이 투명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색상을 갖는 유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런 색상이 적용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불규칙한 범프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노이즈 맵을 사용하겠습니다. 노이즈 맵은 3D 맵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면은 지금 유리 블럭이 여러 개가 복사된 상태인데 이 유리 블럭마다 노이즈가 다르게 적용돼서 범프가 만들어지면 더 현실적이잖아요. 여러 개의 패턴이 불규칙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스를 선택해 줍니다. 이 노이즈 맵도 일반적인 2D 맵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이즈가 바뀌게 돼요. 원래 있던 사이즈처럼 보이지 않고 굉장히 작아진 사이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 조정을 할 때 1보다 아래에 있는 값을 주시면 돼요. 0.4 정도 주면 노이즈의 상태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너무 부드러운 상태니까 프랙탈을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불규칙한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디테일하니까 레벨을 조금 낮춰서 약간은 부드럽게 그런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노이즈 조정하고 이 노이즈를 범프에 연결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일렁거림이 만들어져요. 재질에 있는 기본 범프는 30이기 때문에 이건 렌더링 하면서 여러분이 장면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적용하면 제대로 나올까요? 제대로 안 나오겠죠. 유리 블럭 같은 경우도 엘리먼트가 이쪽으로 10개 그리고 뒤쪽도 반대쪽도 있었잖아요. 제가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아래쪽만 해도 22개가 되고 위쪽으로도 또 10개가 또 있으니까 220개가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엘리먼트마다 이 노이즈가 불규칙하게 회전되면서 적용되면 다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V-Ray 맵 중에 V-Ray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를 사용하시면 그렇게 불규칙하게 위치도 살짝 바꾸고 회전도 불규칙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되게 도와주는 맵이에요. 이 노이즈 맵을 텍스처에 연결하고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를 범프 맵에 연결해 줍니다. 트라이플래너 텍스처에서는 사이즈를 하나의 유닛이 200이었기 때문에 20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조정하는 거 없이 랜덤 텍스처 옵셋 위치를 불규칙하게 바꾸고 랜덤 텍스처 로테이션으로 불규칙하게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랜덤 노드는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불규칙하게 들어가면 이 노이즈가 불규칙하게 막 회전되면서 위치도 바뀌면서 들어가면 더 현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랜덤 노드는 바이 엘리먼트로 선택해 줍니다. 렌더링 해볼까요? 장면에는 돔라이트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물체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니까 물체를 하나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세워 놓을게요. 라이트는 돔라이트가 하나 있고 여기 위쪽에 창문 뒤쪽으로 조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플랫 라이트고 밝기는 80 정도 되고 디렉셔널 0.5 정도. 그래서 아래쪽으로 빛이 이렇게 모이게끔 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라이트는 숨겼어요. 렌더링 되는데 보이지 않게끔. 이 상태로 렌더링 해볼게요. 실무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최종 렌더링에서만 렌더링 거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시간이 금방 세이브 되니까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해놓고 재질의 투명도, 유리의 색상, 범프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 빨리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질문하셨던 분의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없이 작업하시고 작업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만들어서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더 재미있는 맥스 작업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질문에 도움될 만한 답변으로 만나요.